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시사인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이제 선거가 딱 일주일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또 네, 특별한 걸 이따가 그렇습니다. 예고할 것 같긴 한데 예, 일주일밖에 안 그러니까요. 남은 게 예. 시간이 예,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선거 그 후보들만큼 기자들도 바빠요. 왜냐하면 이거 선거보도 쫓아다니면서 취재하느라고 마크맨들은 진짜 힘들다고 하겠어요. 옛날에 마크맨 많이 해봤죠. 많이 해봤습니다. 예. 예, 누구 마크 해봤어요? 뭐 여러 대선 후보들이나 뭐 총선도 거쳤는데 예. 하다 보면은 예. 아무래도 이제 유세 현장을 다 따라가야 되고 예. 또 받아쳐야 되고 예. 그걸 또 다른 기자 거는 비교해봐야 되고 그 와중에 차 타서 또 기사 써야 되고 이런 일들이 연속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피로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제일 인상에 남는 후보 누구였어요? 인상에 남는 후보요? 나를 참 힘들게 했던 후보. 힘들게 했던 후보. 아 그렇게 하라면 좀 이렇게 좀 떠올리기가 좀 어려운데 예. 저는 이제 그 박광원 예전에 이제 재보궐 선거 때 이제 나오셨는데 예. 그때가 아무래도 이제 작은 선거긴 하지만은 예. 여하간 뭐 제 입장에서는 그런 재보궐 선거를 처음 치러보는 거여가지고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선거 아니었나 그렇구나. 싶습니다. 예. 네. 김은지 기자는 뭐 마크맨 누구 네, 해봤어요? 저 2012년 대선 때 네. 안철수 마크맨이었거든요. 오, 네. 진신 캠프. 네, 그 당시 안철수 후보가 처음으로 무소속으로 등장해서 굉장한 뭐라고 할까요? 그 열풍 같은 게 있었을 네. 때입니다. 새정치. 네, 지금과는 네. 굉장히 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었고 네. 그때만 하더라도 유력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그 마크맨들이 정말 원래는 그 양당 위주로 붙지만 무소속이지만 잘함. 굉장히 그 기자들이 많이 따라 붙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이제 선거를 실무를 해본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열악하다 보니까 막판에는 안철수 후보의 뭐 전략이기도 한데 기억하시는 분 있을 텐데 소리통 이러면서 마이크 맞아요, 없이 맞아요. 소리로 계속 이렇게 그래, 이야기를 맞아요. 했었는데 그때 지금은 춘천 민주당 후보로 간 누구지? 허영 후보. 허영 후보. 그 사람이 맨날 소리통 이러고 다녔었다. 비서실장 역할을 맞아요, 했었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 생각이 그때도 저도 거기도 있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자들끼리 야. 소리통 따라하던 게 가만히 봐.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2012년이면 벌써 12년 전인데 아유 생생합니다. 네, 아직도 그분들이 안 잊혀지네. 그러니까요. 예, 현장을 뛰는 취재 기자들도 매우 힘들다. 바닥에 앉아서 막 받아치는 기자들 보면 진짜 아이고 옛날에 요새 또 진행자께서 종횡무진 전국구이지 그러니까요. 않으십니까? 예, 막 저도 사실은 너무 이제 몸이 지쳐간다. 예, 일주일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 예, 잘 버티겠습니다. 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처음에 의심했어요. 정말 스스로 혼자 50분을 한다고? 그 질의응답 없이? 정말 했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런 광경이었는데 기자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51분 나홀로 담화. 그 일단은 그 나홀로 50분 담화를 통해 가지고 네. 오히려 소통 이미지가 이제 증대되기보다는 불통 이미지가 배가 된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네. 일단은 그 직역 당사자였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담화를 듣고 입장이 없는 게 협회 공식 입장이다 그렇게 네. 얘기하면서 예. 그 이유조차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라고 했거든요. 결국은 카운터 파트인 상대방이 네. 뭔가 그 담화를 통해서 감화가 되기보다는 수긍보다는 갈등을 더 부추긴 측면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소통이 되지 않고 갈등이 배배 꼬였다 이런 평가가 맞을 것 같고 노한규 전 의협회장 네네. 같은 경우에도 예. 본인 SNS에 의료가 마비된다면 당신이 말하는 정치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결국은 담화를 통해서 대통령은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결국은 정치를 하지 않고 뭔가 불통을 키웠다. 그런 분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 약간 재미있게 하나 포인트를 짚자면 보통 네. 대통령한테 붙는 별명 중에 하나가 59분 대통령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60분 동안 중에서 혼자 59분 떠든다 뭐 네, 이런 네. 지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예. 소문들을 보수 언론조차 전했던 맞습니다. 적이 있는데 예. 진짜 그게 가능한 일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전 좀 하긴 했습니다. 맞아요. 51분 동안 혼자서 뭐 또 막힘없이 이야기를 예, 하는 예, 모습들이 예. 굉장히 그 별명을 떠올리게 했다라고 한 지점이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결국은 그 이후에 백업 그러니까 성태훈 정책실장이 나와서 네. 이 메시지를 다시 주워 담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라쇼몽 담아다 이런 생각이 좀 라쇼몽. 들었는데 라쇼몽 담아. 라쇼몽 담아다. 네, 우리 모두 51분 동안 똑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생중계로 그렇습니다. 봤거든요. 예.
근데 똑같은 걸 보고도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르게 해석을 해서 다시금 이제 혼선 혹은 뭐 메시지를 네. 주워 담는 상황까지 만드는 것인가? 이 에너지 낭비라고 하는 게 네.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보니까 A4 13장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사실 평범한 사람들 그 혼자서 읽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혼자서 51분을 그걸 보고 읽는다는 게. 그리고 권수표 뉴스사이킥 진행자에 따르면 열을 지지하든 야를 지지하든 20분 지나니까 다 욕하더라 이거예요. 저걸 왜 하고 있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아주 핵심 현안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대통령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는 걸로 기대하잖아요. 대국민 담화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한 거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앞서서 했던 그 대국민 담화를 보면 이태원 참사 네. 그리고 이제 엑스포 29표 네, 사태 예, 이후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실한 사과 혹은 본인의 국정쇄신 기조가 나올 그렇습니다. 거라고 다들 기대를 했을 예, 텐데 예. 지금 상황을 놓고는 대통령이 그래서 2,000명 증언에 타협 여지가 있다고 하는 거냐 아닌 거냐라는 해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심지어 동아일보 사설 제목은 그래서 한다는 거냐 안 한다는 거냐라는 식의 제목이었어요. 맞아요. 51분을 얘기했는데. 예. 네. 그러니까 51분 얘기. 결국은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기자회견을 했었어야죠. 맞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정확하게 대통령 뜻이 무엇이냐 그 자리에서 그렇죠. 물어보고 예.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다시금 설명하고 주고받으면서 예. 이 입장 차를 해소하거나 혹은 예. 해석 차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아직도 우리가 대통령 뜻이 정확히 뭔지 모른다. 이게 뭔가 그래서 싶긴 대통령이 합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기자들이 안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날 밤에 갑자기 이거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밤사이에 기자들이 엄청 세게 취재를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의료 개혁을 포함한 국정 현안 전반.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라 의대 정원 문제로 축소, 사과는 없다. 이렇게 이제 기조가 잡혀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던데 정보가, 차라리 국정 현안 전반을 걸고 물가 문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아무래도 지금 그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네. 극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선거 분위기도 뜨지 않고 있고 예. 여당 일선에 있는 후보들이 다 아비규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네. 사실 대통령이 만약에 그 물가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면은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처절한 반성을 했다고 한다면 반등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선거가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임팩트 있는 것이어야 되고 네. 그건 주체가 임팩트가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체가 대통령이 돼서 연단에 세운 데는 성공을 했지만 결국 그 내용이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등을 돌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와 숙기가 있어야 됐고 그런 정무적인 기능을 대통령실이 발휘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 담화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물가 문제 이야기 안 한 건 네. 아닙니다.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건전재정 아니었으면 물가 보금리 못 잡았을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좀 많은 거꾸로 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야. 굉장히 앞서서는 물가가 더 높았고 지금 본인 덕에 지금 이 정도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네. 사실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정말 표정이 실시간으로 안 좋아지는 아니 상황이죠. 오죽하면 경향신문 저는 그 보도 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고 싶다 이제 이런 욕구가 막 들던데 아니 어제 보니까 우리 네. 그 김은지 기자 방송에서도 네. 그거를 이제 표어로 뽑았더라고요. 저희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예, 아니 근데 너무 공룡? 그러니까 예, 예, 너무 예. 적확하잖아요. 멸종하는 공룡이 된 느낌이다. 날아오는 혜성을 쳐다보고 예. 있는 공룡의 심정이다. 예. 예. 근데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국민들에게 가장 절박한 이슈는 물가인데 그러면 이 고물가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물가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저희들을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면 국민들이 듣고 이렇구나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윤석열 정부 나중에 이제 평가할 일이 있을 때 해야 되겠지만 무설명 정부다. 설명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종섭 대사만 하더라도 갔어요. 도로 왔어요. 그리고 사의했어요. 네. 면직 제가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혼자서 59분 읽고 있을 게, 51분 읽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국민들이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없다. 저는 그게 참 이 정부가,
네. 이해할 수가 없네요. 물가와 관련해서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더 속타는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 네. 아침 한국일보 보도 중에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게 870원 대파 총선 날까지만 판다. 농산물 할인도 선거용이냐 뒷말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농협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 좀 굉장히 속상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대파 선거다라는 말로 야당이 굉장히 큰 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유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라 마트에 따르면 네. 이제 10일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내부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야, 그거야말로 진짜 너무 사실은, 진짜 선거용이네. 선거용이네요. 진짜. 굉장히 대통령으로서도 답답할 노릇이다. 8,000원짜리 사과를 어떻게 예. 3,000원에 맨날 팝니까? 그렇죠. 그럼 손해를 불가능하죠. 감수하면서 그건 안 되는 손해를 거죠. 감수하거나 예. 아니면 파는 사람이 감수하거나 예. 정부가 보조금을 줘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네. 근데 기자들끼리는 아침에 농담으로 이거 네. 압수수색 그 농협 압수수색 당한다 이런 농담 비슷한 이야기 네.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구계훈 기자의 지적과 농협 이야기 그리고 기재부 관계자들의 속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러네요. 것은 대통령의 그립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총선 이후에 이 네. 정부 운영이 어떻게 될 건지를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정부 운영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고 공무원들은 앞으로의 자기 미래를 생각해서 정부에 더 협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그렇죠. 파열음이 나거나 혹은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라는 거죠. 공익제보자 엄청 쏟아질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정부에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왜냐하면 일을 하면 감사받고 감찰받고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문제가 될 수 두려워하죠.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잘못하면 직권남용이 그러니까 삐끗하면 직권남용이고 또 제대로 안 하면 예, 감사받고 직무유기거나. 직무유기고 막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갈래에서 도대체 날더러 어쩌란 말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대통령이 책임져주고 자 나를 믿고 이거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려고 용산 간 거 아니에요? 소통 열심히 하려고. 그런데 소통은 없고 완전히 귀 막고 눈 감고 그냥 무조건 의대 정원 2,000명. 저는 왜 이런 고집을 부리는 건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물론 듭니다. 의사 증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예. 거기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초창기 국면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힘이 그렇습니다. 실렸었던 건데 예. 이렇게 꽉 막힌 상황에서 정말 이제 병원 가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되는 그렇습니다. 것이거든요. 예. 아니 그리고 51분간 얘기하면서 어떻게 환자들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물론 뭐 생명을 중요하게 여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아니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지금 당장 수술 받아야 되는 환자분들 지금 당장 병원 가면서 편의점 듣고 계신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병원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그게 정부 아닙니까? 그러려고 우리가 다 세금 내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동훈 위원장 좀 여쭤볼게요. 이분 왜 이래요?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 1일에는 정부가 부족하지만 그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다가 어제는 뭐라 그랬냐면 모든 잘못과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확확 바뀌는 겁니까? 김은지 기자님. 그러니까 여권 관계자 한 명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한동훈 인생의 첫 실패를 겪게 되는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굉장히 멘붕이 온 게 아니냐라고 멘탈이 하는 건데요. 붕괴됐다. 예, 그러니까 아마 1일에 했던 이야기는 정치인으로서 적절한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장 홍준표 시장 이야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당시 2인자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네.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 여당의 대표격인 거잖아요. 대표죠. 그리고 예. 지금 선거 지휘를 사실상 원톱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책임이 있진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적절하지 못하죠. 아마 한동훈 위원장도 이야기하고 나서 아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본인이 지금 메시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겪어보지 못한 인생의 첫 시련에 두고 나오는 이제 좀 잘못된 발언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한 가지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의 그 남탄론이라는 게 네. 뭘 불러왔느냐 다른 후보들에게 마음껏 대통령 욕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대통령이 당을 나가야 된다라거나 내각이 총사퇴해야 된 거라든 네. 더 센 발언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당 대표도 그러는데 책임론을 그렇게 제기하는데 일선에서 선거에 당선이 당면 목표인 후보 입장에서는 더 강한 톤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 다음 날 주워 담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 결국은 나의 그런 그 남탄론이라는 것들이 더 큰 남탄론을 불러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분을 주었던 맛도 보여지고
유권자들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네. 기본적으로 당정이라는 거는 네. 무라일체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정부 여당이라는 게 결국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못했어요. 여당 책임이 아닙니까? 중간에 브릿지로서 역할이 크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권자들은 여당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국면마다 어떤 일을 했는가 평가를 해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자가당착에까진 발언이었고 그 말을 주워 담은 건 늦었지만 잘했지만 역시나 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셀카 찍는 시간에 국민들에게 담대한 메시지나 던지라. 벌써 핑계나 될 생각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홍준표 시장 때문에 입장을 바꿨을까요? 뭐 이제 여러 이분은 적기에 항상 등장을 해서 이렇게 옳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메시지의 핵심은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얼마나 여당이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심지어 여당 대표조차도 이 책임에서 본인이 지금 발을 빼겠다라는 취지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이 배가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하는 굉장히 걱정이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게 만약에 한 달 정도 앞서서 나왔던 상황이라면 일사불란하게 수습하고 다시금 원팀 기조로 갈 수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사전 투표까지 생각하면 이제 사실상 투표가 며칠 안 남았거든요. 사흘 남은 거죠. 예. 당장이에요. 네. 당장. 이제 그러니까 이게 수습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각자 도생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전 투표가 5일, 6일이니까 네. 사실은 이틀, 이틀 예. 남은 예.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선거 운동 기간은 이틀 남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급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라고 말하기에 너무 시간이 좀 늦었다라고 하는 차원이 있죠. 네.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보면 메시지도 그렇고 상당히 거친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제가 웬만하면 잘 안 쓰는데 뭐 이렇게 뭐 쓰레기 뭐 14번? 하루에 14번을 강조해서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땡 같은 뭐 이런 정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등등을 보면 이 사람이 많이 급하구나 이런 판단은 좀 듭니다. 여당에서 나라비 1,000조 원 이상으로 만든 게 문재인이다. 이런 입장을 냈네요. 그러니까 물론 숫자 관계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결국 정권 심판을 당했잖아요. 네. 그리고는 2년 있다가 생긴 선거이기 때문에 설사 그렇게 생각하는 유권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국면에 그게 중요하냐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 7년째냐라고 하는 게 오히려 야당 쪽 사람들의 반박이잖아요. 그게 네. 아니고 윤석열 정부 2년째 치러지는 선거다. 네. 이제 그걸 자꾸 봐야 되는데 네. 어떻게든 마지막에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저 사람들을 막아주십시오. 네. 밖에 없다 보니까 예. 나오는 건데 결국 급하다. 근데 그 급한 게 지금 수습될 수 있는 국면은 좀 많이 지난 것 같다. 네. 이거죠. 어제는 대전 후보 지원 유세 연설에서 이대 출신인 서영교, 안귀령, 최민희 후보 이런 분들을 이제 거론을 한 건지 김준혁 민주당 후보가 과거 제기한 이대생 성상납 논란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인정하는 것이냐 뭐 이제 이렇게 물었다는 건데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거 말하기 전에 결국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격한 언어들 네. 평가를 좀 해보면 지금 왜 이런 격한 언어가 나올까? 기본적으로 총선을 치르는 골격이나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최초에 총괄선대위원장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맡고 있잖아요. 네네. 당시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공동으로 선대위원장을 복수로 맡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네. 선거를 많이 치러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스피커가 화제도 그렇죠. 다양화를 가져오고 맞습니다. 내용도 풍부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심지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까지 스피커로 나와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가세를 한 겁니다. 네. 게다가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열심히 다니고 있죠. 예. 이해찬 전 대표도 건강상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따금 필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 한동훈 1대 다로 지금 상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1대 다로 스피커 상대를 하다 보니까 결국 뭉뚱그려서 얘기해야 되고 그 예. 얘기를 굉장히 현학적이고 네. 추상적인 차원의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때 그 모든 이슈들을 자기가 흡수해서 혼자 소화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구조에 기인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네.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의 가장 약점이 어디서 드러나고 있느냐. 일선 유세 현장에 지원 유세를 갔을 때요. 네. 가서 할 수 있는 말이 범죄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 이상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아낼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선거 현장에 풍부한 얘기들 혼자 담아내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런 부분들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그거는 선대위원장 체제의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한동훈 원톱으로 갔던 것이 오히려 패착이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끝나면 평가할 대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진
중진 재배치론부터 시작해서 한동훈 원탐론 이런 게 옳았는지 결국 이게 선거를 망하게 만든 어떤 원인이 되었던 것은 아닌지 애시당초 이준석 대표 몰아내고 유승민 대표를 완전히 자리를 실종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여당에도 스피커들이 많이 있는데 안 갖다 쓴 거잖아요. 나가라고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이런 식으로 통제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스스로 선거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당의 전략상 실패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여튼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섭 대사 출국 논란이라든지 대파 일정을 한다고 하든지 네. 심지어 지금 이 국면에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이런 톤의 메시지로 한다라고 네. 하는 것이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일 거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저도 이제 현장을 쭉 가서 시민들 목소리를 담아보는데 뭐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민생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다. 지금 뭐 오르면 또 뭐 떨어지면 뭐 내리고 뭐 그러니까. 올라가고 뭐 지금 예, 뭐 계속 그럴 그런 수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물가는 좀 잡아줘야 돼요. 예, 물가는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정부가 딴 거 다 떠나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어디 계신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네. 국무회의에 나와 네. 계시긴 국무회의는 합니다. 나와 계시나요? 예. 저는 물가 문제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답답해. 갤럽이라든가 각종 예. 여론조사 지표를 말할 것도 예. 없이 현장에 있는 우리 유권자들이 물가 문제를 지금 하루 이틀 얘기한 게 아니고 아니잖아요. 한 달, 두 달 전부터 계속 얘기한 거예요. 네. 게다가 지금 물가뿐만 아니고 유가도 올라가고 있어요. 유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냐? 수입하는 제품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럼 또 물가로 이전이 되는 것이고 또 환율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환율이 올라가면 그거 역시도 수입 물가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고라고 해서 고물가, 고환율, 그다음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고유가까지 네, 겹치는 네. 상황인 건데 네. 이런 경고 신호들이 계속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정부가 초기에 이걸 초당적으로 네. 여야 정협의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제시해서 풀었다고 한다면 네.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희석이 됐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문제를 고집불통을 부리고 혼자만 해결한다고 하고 네. 결국 문제는 해결 못한 상황에서 대파 875원 논란까지 이어지고 네. 결국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여당 선거에는 물가가 최대 악재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자초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속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얘기했어요. 이 물가 문제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이미 보여드렸잖아요. 뭐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고 강성 의원이 얘기했는데 입틀막해서 쫓아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고 그냥 내 고집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집불통 대통령 이미지가 51분 대국민 담화로 더욱더 확인이 강화된 되고 것이죠. 강화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 왜 이런 정치를 하는지 저는 그 참모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아니 설사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다 하더라도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선거도 앞두고 있고 여당 후보가 다만 몇 명이라도 더 당선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말 못하나? 아, 답답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나선 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잊고 있던 지난 정부 실정과 문제점을 국민들께 일깨워 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 문 전 대통령이 중국에게 굴종하고 혼밥했던 거 기억하냐? 북한에 온갖 퍼주기하고 삶은 소대가리 소리나 듣는 것을 기억하냐? 뭐 쭉쭉쭉쭉 얘기했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뭐 국민의힘을 지지해달라 이제 이런 호소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또 소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전략이 없다 뭐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보수 집토끼라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 드러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확장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지금 이건 확장하는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우리 유권자들 어떻게든 좀 투표장에 나와 달라라고 네. 하는 이야기인데 예, 이게 얼마나 이제 울려서 멀리 갈 수 있을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지금 선거 7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어제 유승민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윤상현 후보 지원 유세를 나갔습니다. 여당 수도권 후보들이요. 지금 유승민 후보에게 지원 유세를 좀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선거가 타이밍인데 여당도 정권 심판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유승민 네. 전 대표는 현장 가가지고 윤석열 정부 잘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후보의 경쟁력이 어떻고 그리고는 좀 더 뭘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톤앤 매너가 지금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듣기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라고 하는 게 얼마나 타이밍인지를 좀 보여주는 게 네. 유승민 전 대표가 탈당하지 않는다.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안 간다라고만 할 네. 때만 하더라도 예.
예. 좀 저 타이밍에 이 선택이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유승민 전 대표한테는 우호적인 오히려 길을 가고 있죠. 예, 네. 공간이 여건 안에서 열려 생겼다라는 거죠. 예. 참 선거가 참 그런 면에서 다이내믹하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는 이런 걸로 다 예측을 했었던 걸까요? 그래서 이 당에 남아서 어쨌든 다시 세력. 근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정당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진보 정당이든 보수 정당이든 그 어떤 정당이든 간에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억측 부리고 막 억지를 쓰고 하면 그런 정당 지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유승민 대표에게 지금 힘이 좀 쏠리는 이후에 선거 이후에 네. 여권발 구도를, 네. 정계 개편도 예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네, 아무래도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을 수도권 후보들이 소환하는 것 자체는 네. 결국은 흔들리는 스윙 보터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지지층 이상의 결집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선거에서 산술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당내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고 온건해 보이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정권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을 소환을 한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인데 결과론적으로는 만약에 이번 선거 결과를 지금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네. 만약에 여당이 크게 패한다고 한다면 네. 아마도 그 이후에 당연히 그런 개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계 네, 개편이 있을 그렇죠. 텐데 네. 그 핵에는 아마도 유승민 전 의원이 있을 것이다. 그런 관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진작에 좀 하지. 근데 뭐 이제 여권발 권력 구도 재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될지는 사실 굉장히 열려 있는 시나리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 당권을 잡고 이제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사람이 얼마나 원내에 존재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22대 이제 맞습니다. 개원하는 국회에서 예, 예. 그럼 여전히 조금 더 유리한 자리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은 들고요. 예. 이제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변신이 그러니까 하나의 체크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지금까지는 친윤의 어떤 색깔들을 가지고 정치권에 대비했지만 지금 네. 서서히 친윤 물을 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책임이 있다고 예, 보기 예. 어렵다라는 예, 지지까지 예, 하고 예, 있는데 예. 나중에는 아예 이제 반윤 포지션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이 안에서의 다양한 경쟁 구도가 생길 수 네. 있다. 예. 제가 뭐 일감으로는 한동훈 위원장 고민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완벽하게 대립각을 세워서 반윤의 기수가 될 거냐. 그래서 7일간의 어떤 선거 캠페인을 통해서 그래도 어려울 거다라는 판단은 하겠지만 그거 굉장히 고민을 하는 눈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할까? 아니면 계속 친윤과 협력할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뭐 이 선거 끝난 이후에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대통령실이 오늘 내년도 R&D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 왜 웃으십니까? 아니 이게 워낙 선거 시시각각 바뀌니까요. 이게 진짜 시시각각 정책이라는 변화하는 게. 정세에 네. 저희가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참 많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R&D 예산 증폭은 저는 반가운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러려면 작년에 본인이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카르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과학 연구계에다가 상처를 줬던 부분에 있어서도 리뷰하고 적어도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틀막 사건 중에 하나가 카이스트 졸업생한테 했던 일 아닙니까? 네. 그분의 항의라고 하는 게 결국은 R&D 연구 예산 삭감으로 그런 어떤 연구진들의 당장의 생계뿐만 아니라 한국의 연구 생태계가 지금 파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그러니까요. 메시지였는데 네. 지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선거용으로 보이게 하는 이것들이 과연 사람들 마음을 달랠 수 있나? 네. 라는 생각이 일감으로 듭니다. 첨언을 좀 그러니까. 드리면 네. 그 아까 의정 갈등 당사자였던 전공의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도 비슷한 얘기 같아요. 네. 사실은 지금이라도 네. 대통령이 전공의들과 만나서 이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네. 그 전공의들이나 그 네. R&D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예. 과학기술자들이나 그 당사자들 입장에 생각하면 이렇게 들릴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양치기 소년 있지 않습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예. 늑대가 나타났다 했지만 실제로 오지 않을 때 그렇게 했다가 네. 실제 나타났을 때 이제 굉장히 화를 겪은 거잖아요. 대통령의 지금 발언이라는 게 일주일 전, 한 달 전하고 지금이 너무 표변하다 보니까 그렇죠. 당사자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맞아요. 그 발언의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가공할 만한 진실성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와서 R&D 예산을 늘린다? 네. 전공의들을 만난다? 네. 과연 당사자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우리 전범이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그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당 대표로 대선 기간에 윤석열 그 대통령과 큰 갈등을 겪었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봉합하고
갈등하고 봉합하는 연속의 과정을 거쳤는데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토사구팽이 됐잖아요. 네. 그런 상황들 선거가 끝나면 과연 2,000명 정원화 증원 문제가 뭔가 의사들 직역 당사자들이 바라는 대로 조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R&D 예산 이렇게 올리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산으로 담보가 있을까요? 정말 그런 부분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네. 이런 말이 지금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윤석열 정부의 제일 큰 문제,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될 위기감은 신뢰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거를 다 믿지 않고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국민들이 듣든가 말든가 51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그리고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해도 국민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민생 토론을 25번인가요? 했다는 건데 예산이 1,000조 원이 든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수치야? 라고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야당 국회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준비나 전략 하나도 없이 무조건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고 하니까 저 사람 선거 앞두고 그냥 하는 소리야.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뭐라 했습니까? 목련이 피면 김포가 서울이 된다고 된다. 했어요. 네. 동네방네 목련 안 핀 데가 없어요 지금. 다 폈어요. 그런데 김포가 서울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정치인들의 말에는 항상 힘이 실리려면 실천력이 담보돼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위원장도 실천력이 담보되지 않는 정말 그 허황된 말들을 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정부의 제일 큰 문제는 신뢰입니다. 네. 정부 여당이 사실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력, 실행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당과 반대로 이걸 진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계속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그게 아마 정권 심판론의 주요 기저가 아닐까 싶고요. 네. 민생 토론회는 이제 24번 했고 이제 25회를 준비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화면으로 제 76주년 4.3 지금 기념식, 추념식 진행되는 현장을 저희가 제주도로부터 받아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 얘기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 헌화 분향하고 있는데 저희는 제주도청 화면을 받아서 중계하고 있습니다. 동백꽃이 있네요. 진행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가기념일입니다. 국가추념일입니다. 대통령 연거퍼 2회째. 네, 당선자 신분일 때만 갔고요. 대통령이 되고 그러니까. 나서는 한 번도 가지 않았다. 그래도 됩니까? 예. 그래도 됩니까? 구경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은 4.3 사건이라는 거는 네.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네. 이렇게 추념식 현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 어떻게 보면 우리 그 한반도를 둘러싼 역사의 비극을 담아내고 있어요. 네. 남북 분단 관계라든가 아니면 네. 또 이제 친일 잔재 문제라든가 그 와중에 이제 경찰의 그런 공권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네. 걸 담아내고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에서 네. 무자비하게 네. 민간인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인 사실은 그 극우적인 역사 인식 틀을 벗어나서 뭔가 그런 민간인 희생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재조명하고 관찰해야 되는데 네. 그럴 만한 태도가 안 돼 있다라는 예. 그 자인식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최근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어제 나왔는데 미국 국무부조차도 네.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회신을 보내왔어요. 예. 이게 사실은 4.3 사건의 책임론에 대해서 예. 미국 정부도 일부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 예. 와중에도 미국 국무부도 공식 입장을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그와 입장이 다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충분히 열어놓고 과거의 그런 그 뭐 군정의 잘못을 예. 뭔가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뭔가 역사를 극복하는 태도를 보여줄 때 네. 정말 국민들이 좀 더 다가설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요. 말씀 주신 대로 제주 4.3 사건은 6.25 이후에 최대 비극입니다. 다 잔인해서 옮길 수 없을 정도의 역사의 기록이 많이 남아 있고 매년 4월 3일이 되면 제주는 모든 집이 제사상을 차려야 돼요. 그런 정도로 피해가 많았던 지역이고 무슨 지난해에는 누구죠? 그 태영호 의원인가요? 막말을 해서 또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 지금도 제주에서는 4.3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역사적 책임을 우리 정부가 지고 국가 추념일로 정하고 매년 기리면서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갈등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어떤 뭐 대안이나 대비책 이런 거를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후보자일 때만 가고 안 가니까 앞서 이제 말씀하신 당선자 대로 시절. 당선자 시절에만 가고 안 가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네. 과연 지금은 R&D 예산 늘린다고 하지만 선거 끝나면 과연 하겠냐 못 믿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사실 제주도민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주도는 의석수가 3석이에요. 다른 지역구에 비해 적죠. 네. 그리고 이제 보면 3석 모두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국민의힘 후보들이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 주민들이나 당사자인 후보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이 홀대 프레임을. 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의도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선거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역사적인 현장을 이렇게 안 찾는 것은 거꾸로 여의도적인 사고방식의 극대화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가봐야 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이고 결국 제주도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마저 저버렸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단체들의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선거공학적인 방식이 그렇죠. 접근이다. 예. 그러니까 표가 안 되니까 안 가는 건가요? 물론 네. 국민의힘에서는 예.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와 그리고 네. 국민의 미래에서 이뉴한 위원장이 가는 것으로 네. 알고 있긴 한데요. 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은 충북, 강원, 경기 지역 유세를 간다라고 합니다. 아니 유세해야죠. 예, 당연히 지역 유세해야 되지만 저 4.3 추념식에 와 있는 야당 후보들은 유세 안 해도 돼서 가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 현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도 정부 여당의 대표도 그 자리에 아예 불참하면서 약간 보이콧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기념관을 건립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추앙하면서 실제로 이승만 정부에 있었던 정말 뼈아픈 그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간과하겠다. 우리는 몰라 이런 태도 아닌가 싶어요. 작년에는 심지어 한덕수 총리가 추념식에서 4.3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IT와 반도체 설계 기업을 유치하겠다. 실제 됐습니까? 갑자기 됐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확인을 해봐야 될 사이다. 보니까 아까 그림을 보니까 한덕수 네. 총리가 오늘도 그러게요. 추념식에 참석한 것으로 대신 보이긴 간 합니다. 거죠. 예. 네, 결국은 이 상황은 그러니까 자꾸 이걸 4.3이라고 하는 상황은 이제 국가폭력에 대한 우리 그렇습니다. 정부의 반성과 네.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자고 네. 하는 그 이야기인데 네. 자꾸 이걸 진보 보수 이슈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발이 꼬이는 게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것에 대한 가장 좋은 교본은 2022년 윤석열이 이미 말을 한 바가 있다. 희생자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고통의 세월을 함께하며 평화의 섬 제주를 일궈낸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 전해드린다.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이야기만 2024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억하더라도 네. 이렇게 과연 행보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민생 토론회를 25번 하면서 호남은 안 갔잖아요. 24번? 24번? 예, 24번. 나중에 한 번은 간 예, 것으로. 예, 갔어요. 한 번은 한번 간 것으로. 예. 아유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이라도 갔기에 망정입니다. 근데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47년 3월 1일 날 결국에는 미군정 그 말을 타고 가다가 아이를 치어서 거기에 분노한 시민들이 경찰서에 가서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항의하고 당시 미군정이 미국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해방되고 제주도에 왔는데 먹고 살 건 없고 굉장히 어려워서 어떻게든 좀 정책적으로 정부가 도움을 줄 것을 기대했지만 뭐 미군정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고 그때 좌익이라고 하는 네. 남노당도 그렇고 많이 힘들게 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이게 뭐라 난이 난 거고 네. 그 과정에 엄청난 민간인 학살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거의 반세기를 제주도민들이 아픔 속에 있었던 건데 그런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을 정부가 안아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습니까? 저는 대통령이나 여당 속상합니다. 대표의 불참을 선거 공학적인 이유로 아까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네. 반대로 예. 정말로 이런 자리에서 먼저 포용과 반성의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반대로 또 선거에 네. 반전 키워드가 되지 않았을까? 아이, 그럼요.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런 정치적 상상력을 정부 여당은 가지지 못하는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도 한독수 국무총리가 오늘 4.3을 위로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네요. 다행입니다. 네, 참 되게 당연한 이야기조차도 고맙게 그러니까. 여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예, 하는 게 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제주 4.3 선거 유세를 이유로 외면해도 되는 날은 아니다.
아, 말 잘했네요. 네, 같은 예. 맥락이죠. 같은 네. 맥락이죠. 예. 아니 저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보수라면 이 정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을 지키는 게 보수지. 그렇지 않나요?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공직을 맡은 대통령이나 그리고 공당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게 취할 태도인가? 네. 그리고 그 동네 유세가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게 보면은 천하람 그 개혁신당 네. 그 비례대표 총괄 후보 선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의 그런 발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또 순천 지역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여순 반란 사건 알고 계시죠? 그게 그렇죠. 똑같이 이제 제주 4.3과 비슷하게 맞습니다. 민간인들이 집단적으로 학살을 당한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역사의 추억들을 공유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진전된 평가였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통합은 대통령의 핵심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취임사에 근데 통합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들어가고 협치 통합 단어 없이 자유만 35번 이야기하니까 네. 기자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도우 스태핑을 했기 때문에 물었거든요. 예, 예. 아니 왜 취임사에 통합이라는 단어가 없냐라고 했더니 너무 당연해서라고 이야기했던 바가 네. 있는데 너무 당연한데 왜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은 이러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제주에서 기자회견 한다고 전해졌는데 그건 맞나요? 네, 아마 백브리핑 있을 것으로. 아,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번 선거 초기에 저희도 이제 이재명 대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친일 심판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차원에서 동작을 어제도 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이런 분은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과거에 자위대 행사도 참석을 했었고 네. 뭐 여러 논란이 있었죠. 조선 의원 때 그런 논란이 있었던 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국민의힘은 또 이토 히로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친일 발언을 남발한 분들이 지금 다 후보로 나와 있고 이분들이 또 당선 유력한 네. 지역, 그쵸. 굉장히 여론조사상으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예, 나타나고 예.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그 당시 했던 해명은 그래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본인은 모르고 갔다가 뒤늦게 돌아왔다. 뭐 이렇게 그런 행사인지 몰랐다. 네, 그때는 네, 그런 해명을 한 바가 네.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정치인이 무슨 행사인지 모르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제가 아무래도-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동작을 방문해서 네. 나경원 대표 어제는 보면은 재판을 마치고 이제 이동하는 도중에 동작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아베 전 일본 총리와 네. 나경원 전 의원을 빗대 가지고 뭐 나베라는 용어를 만든 사람들이 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나베라는 표현까지 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아이고,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유세 활동 지원 활동 했던 것이고 지금 서울신문 보도를 보면은 네. 그 3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지난 한 달간 이제 그 각 당 대표의 동선을 따져본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네. 한동훈 그 위원장 같은 경우 수원을 가장 많이 갔고 수원. 이재명 대표는 동작을 가장 많이 갔다는 겁니다. 예. 결국은 동작을 많이 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수도권에서 압승의 전초기지라고 판단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이번에도 역시 동작을의 경우에는 네. 자신이 영입한 유상 경찰 출신의 영입 인재 유상희 후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처음에는 고전을 했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총 4월 2일까지 6번을 갔다고 해요. 네. 본인 재판 마치고도 갈 정도로 네. 열성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가 처음에 현격차 차이로 뒤지다가 네. 지금은 굉장히 앞서는 그 조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떤 것이냐 네. 정권 심판론에 더해서 본인이 이런 측면 지원을 통해서 만약에 선거에서 이긴다면 그 당대표 유세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복귀할 때도 굉장히 상당한 호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방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 메시지가 나오긴 했는데요. 네. 4.3 제주 4.3 관련 한동훈 비대위원장 메시지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추모한다,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그런데 4.3 희생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어야 마땅하나 네. 지금 제주에 있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면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이야기들도 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 구교영 기자님께서 옛날 사람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말씀을 네. 주셨는데 이것은 여수순천 11구 사건으로 정정하겠습니다. 11구 사건. 예, 네네네. 1948년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던 군부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을 거부하면서 일으킨 사건이다. 8.15 광복 이후 좌익과 우익이 대립하는 어려운 정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네. 네이버 지식백과에 네, 나왔습니다. 연결이 되는 거죠 사건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뭐 파생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낙천 선생님 제가 인터뷰할 때 그 말씀 주셨는데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과제가 2024년 우리들 세대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만 있어봐. 네. 53년에 한국 전쟁 끝났죠. 그렇죠. 53년에 네, 끝났죠. 53년 7월 27일. 7.27. 네, 그러니까 2023년이 뭐냐면 70주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네, 바꾸는, 된다라는 네. 국민적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게 잘 안 된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남북이 갈라져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너무 차이가 나서 뭐 합치기도 참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걸 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가져올 거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더 이상 막 종북 뭐 무슨 반국가 세력 뭐 이런 뭐 쓸데없는 논쟁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백낙천 선생님 말씀하신 분단 체제 극복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4.3에서 반윤전선이 형성된 겁니까? 크게 개혁신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그리고 또 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녹색정의당, 다 네. 갔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국민의힘 빼고 다 온 거네요. 네. 네, 아니 뭐 윤재욱 대표나 원내대표가 있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당을 대표하는 윤재욱 원내대표는 원내를 대표하는 거예요. 네. 옛날 같은 원내 총무예요. 결국은 모양새상으로 이렇게 네. 그 범야권 정당들이 다 모이고 그 자리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눈에 띄게 네. 불참했다라는 것은 네. 결국은 어떻습니까? 대통령도 안 왔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뭡니까? 정권 시판론을 국민들에게 더 키울 수 있는 그 계기적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한동훈 위원장이 서둘러서 이런 메시지를 낸 것도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네.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입장 표명을. 제가 보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저희 방송 열심히 모니터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즉각 메시지를 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천하람 위원장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옆에 앉아 있나 네. 보죠. 예. 하여간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소리를 잘 듣고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좀 그런 정치를 해주면 왜 우리가 지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 의지, 국민의 뜻과 역행하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고 제발 우리의 소리를 좀 들어달라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그럼 대통령 메시지는 아예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확인 올라온 게 없는데 못했는데요. 아마도 네. 입장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아니 10시 네. 대충 10시에 엠바고 걸고 대통령 메시지 내지 않나요? 저도 좀 대통령실 조사를 출입 해보고 있는데 기자들이 좀 메시지 안 내고 없대요? 지금 저도 지금 예. 관련 내용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이제된 게 열심히 지금 회사의 지금- 선배가 지시하는 걸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두 기자님이 완전히 이거 어디 좀 계속 대통령 치고 있어요 지금 나오나 안 지금 나오나. 그거 아까 그거 좀 보여주세요. 기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일하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셨죠 방금 구경 기자님하고 다시 우리 한번 김은지 기자님이 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목을 앞으로. 대통령실 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기자들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 구고영의 정치 비상구, 김은지의 뉴스인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동네 엄마들한테 빨리 소문 내주세요. 이분들 방송 잘 돼야 그런 것 됩니다. 같습니다. 지금 예. 시험식에 참석해서 아까 김은지 기자가 말한 대로 당선이신 분으로는 희생자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취임 이후엔 두 번 모두 불참한 셈이고요. 그 사실은 연역을 따져보면 네. 과거의 보수정당 대표들도 그 4.3 추념식에 참석을 안 했다고는 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 또 하나 포인트를 뭐냐면 아까 이제 호남 지역에서 토론회가 좀 적게 열렸다 말씀하셨는데 네. 제주 지역은 정말로 한 번도 안 열린 것으로. 사실은 저도 생각해봐도 제주에서 선거를 치를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네. 그 지금 그 민생 토론회라는 게 네. 관권 선거 논란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이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제주 4.3을 전후로 해서 네. 토론회도 한번 열고 여러 가지 뭐 관광 메카라든가 이런 사업적인 그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뭔가 추념
없이 또 함께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제주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너무 정부나 여당 자체가 예. 제주라는 도시 자체를 예.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그거를 우리 유권자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네. 결국 화를 자초할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예. 한덕수 국무총리가 읽은 메시지가 대통령 대독이라고는 합니다. 네, 아, 예. 그렇군요. 네. 대통령 메시지를 대독하고 대독합니다.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제 100분 토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100분 토론에서 김진, 이분 유명한 분이죠.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국민의힘 지금 당적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아, 당적을 가지고 계시군요. 네.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 노인이 구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상당히 큰 논란이 되고 있고 보수 진영의 악재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근데?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 노인이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자 도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지 관리가 전혀 안 되네요. 예. 예. 네. 아무리 그래도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 공학적인 걸 떠나서 부적절한 말이죠. 무슨 정치인이 그 세대 갈래치기를 하면서 젊은 세대들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건 정무적으로도 진짜 거의 선거 막판을 정점을 찍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 진짜 큰일 났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고 김은지 기자님이 걱정을 해줘야 될 예. 판이에요.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그 서거 사유에 대해서도 네. 또 이렇게 사실은 다시 끄집어내서 마치 이제 그런 불법 비리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것처럼 이게 사실은 과거에 그런 망언 네. 문제로 어떻게 보면 재판에 넘겨졌던 예.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과 네. 유사한 취지의 말을 해서 이건 역시도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사제 명예훼손죄로 다 네.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그 얘기를 꺼내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 나중에 선거 교과서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4년 네.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3월 초에 그 이종섭 호주 대사를 왜 내보냈는지부터가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전히 미스테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선거라고 하는 지점에서만 본다면. 예.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대통령 대국민 담화도 그렇고 물론 이게 조율돼서 나온 상황은 아니겠지만 네. 이제 김진전 논설위원회 메시지도 그렇고 굉장히 악재의 악재가 계속 아니, 터지고 그리고 이게 있다. 젊은이들이 망쳤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럼 60대 이상의 투표를 높였다. 젊은이들의 기준이 뭔지도 약간 좀 불명확하다. 예. 이게 보면은 그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투표장에 네. 안 나오는 이유가 좀 다른 거거든요. 뭔가 이제 어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본인들이 젊은 세대를 대변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무관심을 부추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김진 전 논설위원이 얘기하는 맥락을 보면 네. 뭔가 지금 4050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젊은이의 기준도 상당히 모호하고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당의 공식 입장 이런 건 아니겠지만 선거에 악재 중에 악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예. 표현들은 그러니까 뭐 그런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권력도 가졌고 재산도 많고 또 어려움 없이 살아온 이런 부부인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질투와 질시 등이 인간 사회 밑에 깔려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저는 선거 앞두고 그 여당을 대표해서 빨간 넥타이 메고 나오신 것 같은데. 이분 지금 참 방금 프로필 검색을 해봤는데 언론계 네. 선배이시긴 하지만 네. 2011년에 대한 언론사 논설 논평 부문 상을 받으셨네요. 어제 보니까 이게 정말로 아유. 극악한 평가 같은데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면요. 아니 그리고 젊은 나라를 누가 망쳤다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특히나 젊은 층들은 제가 돌아보면서 만나보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일단 물가가 너무 높고요. 날마다 조금씩 가난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월급은 그대로고 물가는 다 올라서 어떤 뭐 떡볶이 한 그릇이라도 맘 편히 사 먹기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러면 어르신이 되시면 위로의 말을 건네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막말을 해서 감정을 상하도록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아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언론인 입장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게 네. 앞에 이제 아유,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같은 경우에도 진짜 왜 이러세요, 진짜. 그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통해가지고 네. 굉장히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낯을 네. 보여줬는데 이번에 또 이분이 언론인 출신이라는 점이 굉장히 지금 스스로 낯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왜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진짜 그러니까 창피해 죽겠네. 지금 예. 그 핵심이 지금 정권 심판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정부 여당의 과제였는데 네. 대통령이 계속 밀붙이고 있는데 심지어 어젯밤 100분 토론에서 보수 논객 심지어 뭐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말씀을 네. 확인을 하지 뭐 못했는데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러니까 보수 어떤 유권자 그리고 이제 여론 오피니언 리더로서 나오신 분이 이 정권 심판론을 더욱더 불붙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표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젊은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되면 사실 투표의 가장 큰 동력은 어떤 네거티브 동력보다는 포지티브 동력보다 네거티브 동력이거든요. 네. 참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선거 여러 가지로 평가하고 짚어볼 대목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공약 문제도 사실은 옛날에는 그래도 최소한 분야별 뭐 몇 대 공약해서 신문들이 몇 바닥씩 쓰면서 이 당은 이게 좋고 저 당은 저게 좋다 이런 정책 평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네. 그냥 말이 거칠어서 이 사나운 말을 이제 막 보도하는. 지금 제가 네. 그 유튜브 김진 TV에 지금 접속을 했습니다. 아, 예. 실시간 취재 거기 국영기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대통령 담화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제가 전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본인들이 정리한 걸 읽어드리면 확실한 근거와 진언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설득력 있는 필요성 개혁에 대한 의지 모처럼 감동적인 윤석열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하는데 왜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오만과 불통이라는 소리를 듣는가? 차제의 기자회견을 하라. 아, 기자회견을 하면 되겠네. 네, 뭐 그거는 뭐 맞는 네, 말인데 차제의 기자회견 그 하면 앞에 이제 되겠네요. 그 담화에 대해서 감동적으로 네. 느꼈다는 게 좀 네. 일반 대중들의 시선과 네.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답답합니다. 예, 그러니까 평범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주장. 예, 우리 김은지 기자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사실 더 이상 평가할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아유, 근데 참. 이 김진 전 논설위원조차도 제가 지금 화면을 그 유튜브 화면을 보고 있는데 네. 옆에 이제 상세하게 개요를 써놓으세요. 보니까 비상무죄환 회견에서 부인 이종섭, 최상명 모두 당당히 말해라. 그러니까 이분조차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네. 겁니다. 지금 보면 당당히 말하면 네. 좋죠. 그러니까 저도 참 그런 게 아쉬운 겁니다. 대통령이 당당히 나서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발언하고 그리고 실제로 책임을 지고 이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명품백 받았다. 미안하다. 책임지겠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못했다. 그럼 되잖아요. 근데 뭐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는 둥 뭐 무슨 파우치라고 말을 하고 뭐 마치 박절하지 못했다. 박절하지 못했다, 매정하지 못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니까 국민들이 정말 제가 가보면요 진짜 다들 뚜껑이 열리셨어요. 다들 화가 많이 나 계시다. 오죽하면 재외국민들이 몇 킬로씩 저희가 이제 그 받습니다. 제보를 받습니다. 예, 재외국민 투표하신 분들 저희들에게 사연 주시면 저희가 전화 인터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 시간 한동훈 위원장의 뭐가 들어왔습니까? 한세 문서. 만세 문서. 예. 예. 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55곳이 박빙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만큼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또 여러분이 투표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한동훈 위원장 말인 것 같고요. 네. 이제 사전투표 시작되니까 계속 국민의힘을 위해서 투표장 그러니까 지금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보수 유권자들이 이 상황에 대한 실망으로 어차피 졌다라고 생각하고 투표하러 안 나오지 나올 수 않을까 있거든요. 봐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포기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는 소위 말하는 이제 역심판, 이조심판 뭐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네거티브 공세 네. 지금 뭐 김준혁 후보라든지 양문석 후보에 대한 고발건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걸로 마지막 선거를 계속 좀 이어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 4.3 추념식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충주에서 지금 지원 유세를 오전 9시 30분부터 하고 있네요. 충주 성서동 차 없는 거리에서 한동훈 위원장 지원 유세하고 있다고 제가 합니다. 그 지금 그 우리 총리의 네. 한덕수 총리의 지금 담화문을 좀 읽어보고 있는데 네. 이런 입장이면 왜 대통령이 못 올까요? 일단 이렇게 돼 있는데 4.3 사건은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2025년까지 추가 진상조사를 빈틈없이 마무리해서 미진했던 부분도 한층 더 보완하겠다. 네. 그러면서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과 국제평화문화센터 건립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도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왜 안 옵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대통령이 와서 전혀 하고, 입장상으로는 안 올 이유가 없어 보여요. 4.3 유족들 한번 다 악수 한번 하시고 위로 드린다고 말씀하시고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뉴라이트 사관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를 못 오는 거예요. 제주를 못 가는 겁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 대통령이고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아있다는 거. 예. 그럼 앞으로도 안 갈까요? 계속 임기 내내? 임기 내내 한 번도 안 간 대통령으로 기록될까? 야, 어떻게 할까요? 진짜 슬프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고, 저 동백꽃이 왜 이렇게 처연해 보입니까?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우리 광고할 거 있죠? 아, 그렇죠. 예.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 시간이 네. 아니고 네. 다른 시간에 찾아뵙죠. 네. 우리 네. 김은지 기자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네, 저희- 저 카메라 보시고. 네, 여러분들 정치권 빅텐트 보고 굉장히 실망 많으셨을 텐데 저희가 대신 차렸습니다. 저희 3사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예, 경향TV의 구경의 정치비상구, 정치비상구, 네.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재 뉴스인 이렇게 3사가 같이 4월 10일 오후 5시부터 놀라운 기표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10시, 9시 반이 아니라 네. 5시부터 찾아뵙는다. 이렇게 네. 예고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꼼꼼한 설명. 아,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언론 역사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최초의 실험입니다. 그 경향신문 그리고 시사인 그리고 저희 취재 편의점이 함께 연대해서 개표 방송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회사들의 방송보다 훨씬 뜨겁고 훨씬 알차고 훨씬 재밌고 유쾌하고 신선하고 풍성하게 저희들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마시고 꼭 저희 3사가 함께하는 없어요 그런 방송. 네, 없습니다. 예, 네. 지구상에 최초예요. 그 어디에 가도 없어요. 오로지 이 3사 공동방송을 여러분 꼭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경 기자님도 준비한 거 많죠. 카메라 보시고. 예. 그 저희가 정말로 풍부한 취재력과 그리고 이제 현안을 분석하는 날카로운 예지력을 가지고 네. 여러분들께 그 총선 당일에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장윤선 선배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다른 데 가지 말고 저희 세 곳 어디든 접속하시면 됩니다. 오셔서 네. 보시면 되니까요. 예. 저희가 그날 편안하게 예. 총선 결과 나올 때까지 안내견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쌈박하게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절대 딴 데 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 3사 안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빅텐트. 빅텐트. 예. 정치권은 못하지만 언론은 한다. 우리 3사가 마련을 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